안녕하세요. 완전해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약과 병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의사 아보도우로가 쓴 면역혁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콜롬비아에서 의료 파업을 했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 병원이 운영되지 않고 파업을 했을 때 사망률이 각각 10%, 30% 이상씩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약과 병원이 사람의 건강과 또 질병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는 데 있어서 100%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일부는 크게 도움이 될지라도 또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건강이 망가지는 경우도 의외로 있다는 사실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 첫 번째는 병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병원은 병이 있는 집이란 뜻입니다. 병원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오게 되죠. 굉장히 다양한 질병을 가진 많은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썩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떤 링겔 주사만 맞아도 그 안에는 포도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생제도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많은 환자들이 오니까 다양한 균에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병원이라는 곳은 건강의 집이 아니고 병이 있는 집이다 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서 병원이 해줄 수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주된 치료는 응급의학을 제외하고 만성질환의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응급의학은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해내는 역할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대증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증치료란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해주나요? 혈압이 높은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안내와 대처법을 듣기보다는 혈압을 내려주는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어떤가요? 혈당을 내려주는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완화시켜주는 것을 대증치료라고 합니다. 이 대증치료가 일시적으로는 적당한 수치를 맞춰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해진 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를 맞췄다고 건강해지면 당연히 꾸준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혈압약으로 또 혈당 강화제로 숫자를 맞췄다고 해서 근본 혈압이 오르는 원인, 혈당이 올라가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현상으로 치닫게 됩니다. 제가 상담을 했던 어떤 70대 어르신의 경우도 처음에는 혈당 160이어가지고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20년, 거의 막 30년이 지나도록 약을 끊고 건강해진 게 아니고 오히려 160을 넘어서서 200, 300, 심지어 400 수치까지 올라가서 이제 인슐린을 의존해야 되는 이러한 건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한 개념은요,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원인 제거가 아니고 약을 끊게 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대증치료에 한계가 있구나, 이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대증치료를 할 때 약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약이라는 것은 몸의 질서를 깨뜨려서 나타나는 몸의 변화를 뜻합니다. 약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우리 몸에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원래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차단하는 순간 일부분에서는 약효가 나타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바로 독성 효과,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약이라는 것은 치사량과 치료량을 계산을 한 뒤에 치료 개수를 산정을 하는데요. 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치사량, 이 약을 얼마 정도 먹었을 때 동물이 죽는지 그 양이 반드시 산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제나
어떤 뭐 미네랄이나 이런 걸로는 치사량까지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미네랄들은 절대 약이 될 수 없고, 화학적으로 만들어낸 화학약품만이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화학약품을 계속 꾸준히 먹는다? 내 몸이 화학약품과 굉장히 친화적이다. 뭐 약효를 내고 부작용이 하나도 없이 내 몸에 도움이 된다라면 뭐 평생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먹을 때는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고통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을 먹는 것까지는 뭐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개월, 1년, 10년, 20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약을 드시게 된다면 우리 몸은 반드시 부작용이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그 예로 요즘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맞지 않아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그거를 내리는 약을 많이 드실 텐데요. 바로 콜레스테롤 합성 저해제, 스타틴 계열의 약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은요, 세포막의 구성 성분, 또 호르몬의 원료, 또 뇌에도 약 50%가 지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몸에서 필요하니까 간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간에서 만드는 양이 약 70%, 또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약 30% 됩니다. 간이 불필요한데 그렇게 70%나 많이 만들어낼까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 온몸에 혈관이며 근육이며 신경이며 모든 세포막은 인지질, 이 지방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호르몬의 원료로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수치가 높다라는 것을 딱 판정받은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 약은 인위적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차단하는 거예요. 제가 약은 질서를 차단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필요해서 간이 만들어내는데 너무 수치가 높다고 그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간에서 만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겠죠. 자,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원료이기 때문에 우리 혈관도 보면 세포막입니다. 근데 이 혈관이 점점 이 막이 약해지면서 혈액순환과 혈관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때 콜레스테롤이 많이 팔린 뒤로 혈관 기능이 사람들이 많이 약해져서 이 혈관 건강을 위해서 비아그라라는 약이 또 한때 많이 팔리기도 했고요. 콜레스테롤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또 치매 환자가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 둘 다 혈관 기능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2차적인 질환이 또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은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너무 지나치게 없을 경우에는 면역력에 문제가 생겨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콜레스테롤 약을 드신 분들의 경우,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방광염이라는 증상이 같이 오기도 합니다. 또 이 콜레스테롤 저해제는 근육 형성에 문제를 일으켜서 횡문근 융해증, 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게 되는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 드신 분들의 경우 팔다리에 점점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일상생활에 간단한 설거지, 간단한 청소도 할 힘이 없을 정도로 근육의 힘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병원에 가서 좀 잘못된 오진으로 파킨슨이라는 또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근무력증에서 오는 증상이 파킨슨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한 증상으로 오해받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서 먹었던 약이 내 몸에 면역이라든지 혈관 건강이라든지 근육 건강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주고 있다라면 정말 우리가 이 약을 그냥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왜 콜레스테롤이 높은 몸이 되었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그 자체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발표했습니다. 2015년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식사지침 가이드라인에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오히려 몸의 활성산소로 인한 염증이 문제가 됐을 때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다 심장혈관을 막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수치 자체를 내리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이 염증이 없는 몸을 만들고 또 콜레스테롤이 왜 생겼는지 식사를 바꿔야만 더 건강한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 부작용을 반드시 동반한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일시적인 몇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먹는 약 먹는 습관들은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많은 항생제의 사용으로 인해서도 장내 미생물이 거의 초토화가 되면서 항생제로 인한 또 2차적인 그런 질환들도 요즘 너무나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과 병원을 의존하는 습관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더 질병에 취약하고 또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또 다른 질병을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